진행 중인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장입니다. 940억 원이 들어가는데 올림픽 시설로는 공정률이 가장 느린 20%대입니다. 공정이 늦은 이유는 설계가 지체됐기 때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4년 개폐식장 건설 장소를 기존 평창에서 강릉으로 이전하라고 갑작스럽게 요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평창 건설이 확정됐지만 문체부는 이후 스위스의 건설회사 누슬리를 설계에 참여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누슬리는 지난 3월 최순실 씨가 소유한 더 블루케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회사로 협약 당시 안종범 청와대 수석과 김종 문체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해가지고 제안을 받아봤지. 네. 근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예산 규모가 크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캔슬을 했었지. 조직이 반대로 누슬리의 참여는 무산됐지만 문체부는 또다시 설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올해 초 직사각형에서 오각형 형태로 경기장 구조가 변경됐고 시간에 쫓긴 올림픽 조직위는 도면도 없이 땅 고르기 작업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올림픽 마스코트 선정과 발표에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 호랑이와 곰이 선정됐지만 차은택 씨와 사제간인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이 느닷없이 진돗개로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관여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특혜 의혹부터 올림픽 시설의 조성 위치와 설계 변경 압력까지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인사들의 평창올림픽 개입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지완입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투쟁.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규탄하는 학생과 교수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집니다. 학교 안 잔디밭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교수와 학생이 함께 시국선언을 진행한 서울 덕성여대를 비롯해 광운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 등에서도 학생과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계속됐습니다. 민감한 외교,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에도 최순실의 입김은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 현 정부를 규탄하는 학생과 교수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언론계와 노동단체들도 잇따라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을 포함한 12개 언론단체는 언론의 소극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며 언론의 자기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에 부여한 사회적 책무를 내팽개친 것입니다. 시국선언엔 노동계도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천인 공노할 대국민 사기 행각이며 헌법 질서 파괴 행위다. 이 밖에도 부산과 경북 경주, 충북 제천, 전남 무안 등 전국에서 시국선언이 계속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학과 단체가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규탄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간략한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줬는데요. 이 출석 직후 일단 7층에 있는 형사 8부장실에서 약 20분가량 면담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출석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가 설명을 했는데 아주 당황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황한 상태가 너무 심해서 설명할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요즘 말로 멘붕 상태로 조사실에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형사 8부장인 한웅계 부장이 최 씨를 좀 침착하게 진정시키고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20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요. 한웅계 부장은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최순실 씨에게도 딸이 있으니까 딸을 위해서라도 좀 진실을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 씨는 조금 진정이 된 후에 본인 때문에 혼란이 생겨서 송구스럽다 그리고 조사를 잘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후에 이 벗겨진 신발도 이때 찾아 신고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저녁으로 곰탕을 먹었다던데 그 식사를 마치고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주요 인사들이 소환될 때마다 저녁 메뉴 등이 화제가 되긴 했는데요. 최순실 씨도 본인이 원해서 곰탕을 주문해줬다고 검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저녁 메뉴로 곰탕을 먹었고 이때는 소환 당시보다 좀 최순실 씨가 안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곰탕은 거의 다 비웠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이 또 식사 후에는 조금 안정을 찾은 듯 잘 먹었다는 인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이런 한간에 여러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 귀국할 때 검찰이 마중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확인을 했다면서요?
네, 본격적인 수사 내용은 아니고 이제 조사 시작 전에 검찰도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검찰 자체도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게 있다고 합니다. 일단 어제 공항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 부분이 검찰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검찰도 궁금했다고 합니다. 이를 물어본 결과 최순실 씨가 답을 했는데 이 변호사 사무장하고 사설 경호원들이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장은 변론을 맡았기 때문에 공항에 나왔고 사설 경호원들은 최순실 씨 측이 아마 신변 보호를 위해서 따로 고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어제부터 오늘 검찰 출석 전까지 머문 곳이 어디냐에도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최순실 씨도 자세히 밝히진 않았지만 서울에 있는 호텔에 머문 것은 맞다며 이경재 변호사의 설명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었다는 이 설에 대해서 검찰이 물어봤는데요. 최순실 씨는 본인은 아들이 없다며 이 청와대 근무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도 서류를 떼어본 결과 최순실 씨에게는 아들이 없는 게 맞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조사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 점이 좀 궁금한데 최순실 씨가 오늘 밤에 귀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조사는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도 오늘 밤에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긴급 체포를 얘기하기는 이르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를 긴급 체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최순실 씨를 소환한 뒤에 48시간 안에는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최순실 씨를 더 붙잡아두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긴급 체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최순실 씨 측은 건강을 이유로 이 조사를 중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최순실 씨가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사실을 밝히고 이 건강상의 이유 문제를 항상 밝혀왔는데요. 검찰은 그러나 약을 복용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면담을 해본 결과 건강 상태가 알려지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심각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최 씨가 소환되면서 검찰이 그 수사팀의 규모를 확대했다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기존에 수사를 맡던 분은 형사 8부와 특수 1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첨단 범죄 수사 1부가 합류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특별수사본부에 첨단 범죄 수사 1부가 합류하면서 예전에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예전에 대검 중수부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련 의혹들이 많고 조사할 내용이 많은데 최순실 씨가 예상보다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직 소환도 되지 않은 핵심 의혹 당사자들이 많아서 최순실 씨 조사와 병행을 해서 조사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때문에 핵심 당사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겨울 패딩 입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먼저 뒤에 지도를 보시면 이 하얀색 지역들 모두 내일 아침 기온 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입니다. 철원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고요. 파주 영하 5도, 서울과 천안도 영하 2도 선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대부분 5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때이른 추위가 찾아온 이유는 이미 주말부터 찬 공기가 내려온 데다가 추가로 영하 25도 안팎의 매우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이 찬 공기는 목요일 낮부터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금요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11월 달 안에도 두세 차례 정도는 겨울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는 꾸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과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북부나 일부 서해안에는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에 서울이 영하 2도, 대구 2도, 청주와 대전은 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은 8도, 대구 10도, 전주가 9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 귀국할 때 검찰이 마중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확인을 했다면서요. 네, 본격적인 수사 내용은 아니고 이제 조사 시작 전에 검찰도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검찰 자체도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게 있다고 합니다. 일단 어제 공항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 부분이 검찰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검찰도 궁금했다고 합니다. 이를 물어본 결과 최순실 씨가 답을 했는데 이 변호사 사무장하고 사설 경호원들이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장은 변론을 맡았기 때문에 공항에 나왔고 사설 경호원들은 최순실 씨 측이 아마 신변 보호를 위해서 따로 고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어제부터 오늘 검찰 출석 전까지 머문 곳이 어디냐에도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최순실 씨도 자세히 밝히진 않았지만 서울에 있는 호텔에 머문 것은 맞다며 이경재 변호사의 설명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었다는 이 설에 대해서 검찰이 물어봤는데요. 최순실 씨는 본인은 아들이 없다며 이 청와대 근무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도 서류를 떼어본 결과 최순실 씨에게는 아들이 없는 게 맞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조사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 점이 좀 궁금한데 최순실 씨가 오늘 밤에 귀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조사는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도 오늘 밤에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통해서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간략한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줬는데요. 이 출석 직후 일단 7층에 있는 형사 8부장실에서 약 20분가량 면담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출석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가 설명을 했는데 아주 당황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황한 상태가 너무 심해서 설명할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요즘 말로 멘붕 상태로 조사실에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형사 8부장인 한웅재 부장이 최 씨를 좀 침착하게 진정시키고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20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요. 한웅재 부장은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최순실 씨에게도 딸이 있으니까 딸을 위해서라도 좀 진실을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 씨는 조금 진정이 된 후에 본인 때문에 혼란이 생겨서 송구스럽다 그리고 조사를 잘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후에 이 벗겨진 신발도 이때 찾아 신고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저녁으로 곰탕을 먹었다던데 그 식사를 마치고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주요 인사들이 소환될 때마다 저녁 메뉴 등이 화제가 되긴 했는데요. 최순실 씨도 본인이 원해서 곰탕을 주문해줬다고 검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저녁 메뉴로 곰탕을 먹었고 이때는 소환 당시보다 좀 최순실 씨가 안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곰탕은 거의 다 비웠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이 또 식사 후에는 조금 안정을 찾은 듯 잘 먹었다는 인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이런 한간에 여러 의혹들이 있어서 확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긴급 체포를 얘기하기는 이르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를 긴급 체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최순실 씨를 소환한 뒤에 48시간 안에는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최순실 씨를 더 붙잡아두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긴급 체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최순실 씨 측은 건강을 이유로 이 조사를 중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최순실 씨가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사실을 밝히고 이 건강상의 이유 문제를 항상 밝혀왔는데요. 검찰은 그러나 약을 복용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면담을 해본 결과 건강 상태가 알려지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심각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최 씨가 소환되면서 검찰이 그 수사팀의 규모를 확대했다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기존에 수사를 맡던 분은 형사 8부와 특수 1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첨단 범죄 수사 1부가 합류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특별수사본부에 첨단 범죄 수사 1부가 합류하면서 예전에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예전에 대검 중수부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련 의혹들이 많고 조사할 내용이 많은데 최순실 씨가 예상보다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직 소환도 되지 않은 핵심 의혹 당사자들이 많아서 최순실 씨 조사와 병행을 해서 조사하겠다. YTN 지환입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투쟁.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규탄하는 학생과 교수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집니다. 학교 안 잔디밭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교수와 학생이 함께 시국선언을 진행한 서울 덕성여대를 비롯해 광운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 등에서도 학생과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계속됐습니다. 민감한 외교,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에도 최순실의 입김은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 현 정부를 규탄하는 학생과 교수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언론계와 노동단체들도 잇따라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을 포함한 12개 언론단체는 언론의 소극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며 언론의 자기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에 부여한 사회적 책무를 내팽개친 것입니다. 시국선언엔 노동계도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천인 공노할 대국민 사기 행각이며 헌법 질서 파괴 행위다. 이 밖에도 부산과 경북 경주, 충북 제천, 전남 무안 등 전국에서 시국선언이 계속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학과 단체가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규탄 진행 중인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장입니다. 940억 원이 들어가는데 올림픽 시설로는 공정률이 가장 느린 20%대입니다. 공정이 늦은 이유는 설계가 지체했기 때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4년 개폐식장 건설 장소를 기존 평창에서 강릉으로 이전하라고 갑작스럽게 요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평창 건설이 확정됐지만 문체부는 이후 스위스의 건설회사 누슬리를 설계에 참여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누슬리는 지난 3월 최순실 씨가 소유한 더 블루케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회사로 협약 당시 안종범 청와대 수석과 김종 문체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해가지고 제안을 받아봤지. 근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예산 규모가 크고 그래가지고 그냥 캔슬을 했었지. 조직이 반대로 누슬리의 참여는 무산됐지만 문체부는 또다시 설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올해 초 직사각형에서 오각형 형태로 경기장 구조가 변경됐고 시간에 쫓긴 올림픽 조직위는 도면도 없이 땅 고르기 작업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올림픽 마스코트 선정과 발표에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 호랑이와 곰이 선정됐지만 차은택 씨와 사제간인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이 느닷없이 진돗개로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관여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특혜 의혹부터 올림픽 시설의 조성 위치와 설계 변경 압력까지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인사들의 평창올림픽 개입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